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참고 견디면 나중에 복이 온다. 우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0세가 넘은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약속받았던 그 복과 보상을 지금 손에 쥐고 계십니까? 아마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씁쓸한 미소만 지어지실지도 모릅니다. 지난 세월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어가며 자식들 뒷바라지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 보느라 자존심 다 구겨가며 버텼고 집에서는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내 모든 걸 바쳐서 희생하면 언젠가는 따뜻한 노후가 보상으로 주어질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어떤가요? 통장에는 자식들 결혼시키고 남은 노후 자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액수만 찍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에는 고생하느라 깊게 패인 주름살과 비만 오면 쑤시는 병든 몸만 남아 있습니다. 내 분신처럼 키운 자식들은 제 살길 바빠서 명절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고 평생을 바친 회사는 나라는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독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밤잠을 설치며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만기된 적금을 찾으러 갔는데 은행이 문을 닫아버린 것 같은 황망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큰 진실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행복을 저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애초에 세상은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면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는 착각, 그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아, 인생 별거 없구나. 내가 굳이 그렇게 아등바등 남들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60세 이전의 삶이 남에게 숙제 검사를 막기 위한 삶이었다면 60세 이후의 삶은 온전히 나를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원칙대로만 살아보십시오. 그동안의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남은 인생은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진짜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내 인생을 찾으러 가보시겠습니까? 오늘부터는 남은 인생을 진짜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1장,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유품을 정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장롱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있던가요? 평생 자식들 먹이느라 입고 싶은 거 못 입으셨던 어머니가 칠순잔치 때 자식들이 큰맘 먹고 사들인 비단내복, 좋은 옷감들을 비닐도 뜯지 않은 채 깊숙한 곳에 넣어두셨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입으시지. 왜 아끼다가 가셨어요? 가슴을 치며 울었지만 이미 어머니는 안 계십니다. 결국 그 새 옷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들이 입을 수도 없고 유행 지나서 남주기도 못하고 결국 헌 옷 수거함으로 들어가거나 쓰레기 봉투에 담겨버려졌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새 것 그대로 남겨두었는데 주인이 떠나니 그 귀한 물건이 순식간에 처치 곤란한 물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댁은 어떻습니까? 부엌 찬장 깊숙한 곳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결혼할 때 혼수로 해왔거나 자녀가 첫 월급 탔다고 사준 고급 그릇 세트, 며느리가 선물한 값비싼 찻잔 세트가 박스째로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귀한 걸 내가 어떻게 써? 깨지면 어떡해? 나중에 사돈 오시면 써야지. 귀한 손님 오시면 꺼내야지. 그렇게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을 먼지 쌓인 채로 모셔만 둡니다. 옷장은 또 어떻습니까? 백화점에서 손 떨며 산 좋은 코트, 비싼 정장은 비닐 커버도 안 벗긴 채 걸려있고
정작 여러분은 10년 된 목 늘어난 티셔츠에 무릎 나온 바지를 입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집에서 편하게 입는 게 최고지라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이 좋은 건 나중에 중요한 날 입어야지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 모습을 보고 뼈있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우리는 늘 삶을 준비만 하다가 끝낸다. 마치 여행을 갔는데 호텔방에서 짐만 풀고 정리하다가 자, 이제 좀 놀아볼까? 하니까 프런트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손님, 체크아웃 시간입니다. 나가주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짐도 못 풀어보고 쫓겨나는 꼴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나중에를 외칩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여행 가야지. 나중에 애들 다 자리 잡으면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나중에 시간 나면 친구 만나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놈의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소화액이 안 나와서 죽만 먹어야 하는 날이 오고, 정말 좋은 풍경을 보러 가고 싶어도 무릎 연골이 닳아서 현관 문턱조차 넘기 힘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서 찬장에 묵혀둔 그 비싼 그릇 박스를 꺼내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 우리 집에 보물이 있었네 하고 기쁠까요? 아닙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내가 미쳤지. 밥맛 떨어지게 깨진 그릇에 밥 먹지 말고 이 좋은 그릇에 담아 먹을 걸. 그 물건들은 그동안 나를 위해 쓰이지 못한 채 내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이 되어 나를 비웃고 있을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장 그 박스를 뜯으십시오. 비싼 접시에 김치 한 조각을 올려 먹더라도 내가 쓰십시오. 깨지면 어떡하냐고요? 깨지라고 있는 게 그릇입니다. 내가 쓰다가 깨뜨리면 아이고 잘 썼다 하고 치우면 그만입니다. 내가 이 집의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왜 남을 위해서는 좋은 걸 내어주면서 평생 고생한 나에게는 찌그러진 냄비에 밥을 줍니까? 나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남들도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동네 슈퍼마켓이라도 다녀오십시오. 누가 본다고 이렇게 입어? 하지 마십시오. 내가 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하면 마음도 초라해지고 내 모습이 당당하면 마음도 당당해집니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아끼면 똥 됩니다. 정말로 못 쓰게 됩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여러분 유품 정리하면서 우리 엄마는 이 좋은 거 한번 못 써보고 가셨네 하고 울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건 자식에게도 못할 짓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를 허락하십시오. 그것이 노후를 가장 풍요롭고 후회 없이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2장, 착한 노인이라는 가면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십시오. 여러분은 평생을 살면서 어떤 소리를 가장 듣고 싶어 하셨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참 좋은 사람,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칭찬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웬만하면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체면이라는 것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도 친구들 만나면 내가 먼저 밥값을 계산해야 직성이 풀리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의 경조사까지 일일이 챙기며 일위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거절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내가 야박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하기 싫은 부탁도 억지로 들어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0이 넘어서까지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사시려니 속이 문드러지지 않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남들 비위 맞추고 배려해주는 동안 정작 내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깁니까? 하고 싶은 말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꾹 참고 싫은 내색하면 분위기 망칠까봐 억지 미소 짓다가 생기는 병 아닙니까? 남들에게는 천사 같은 사람일지 몰라도 나 자신에게는 내 마음 하나도 못 알아주는 가장 무심하고 독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두고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전전긍긍하며 종처럼 사느냐는 호통입니다. 젊었을 때야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인간관계도 넓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썼다고 칩시다. 하지만 은퇴하고 노년이 된 지금도 그 무거운 가면을 쓰고 사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는 그 답답한 가면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오히려 조금은 이기적인 노인, 깐깐한 어르신, 고집불통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내 정신 건강에는 100번 낫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들이 맞벌이 한다고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지만 내 무릎이 쑤시고 체력이 달려서 하루만 봐줘도 며칠을 알아눕습니다. 그런데도 자식 힘들까봐, 매정한 부모 소리 들을까봐 그래, 내가 봐줄게 하고 덥석 맞습니다. 그러고는 뒤돌아서 파스 붙이며 끙끙 앓습니다. 이건 희생이 아니라 미련한 짓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거절하십시오. 내 몸이 힘들어서 못 봐주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천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서운해하는 건 잠깐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맨날 자기 자랑만 늘어놓거나 정치 이야기로 싸움만 하는 피곤한 모임이 있을 겁니다. 예정 생각해서 혹은 안 나가면 왕따 될까봐 억지로 나가서 스트레스 받아오지 마십시오. 나는 요즘 집에서 쉬는 게 더 좋다. 그 모임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나가련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십시오.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떠나갈 사람이라면 그건 애초에 내 곁에 남을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친구는 나의 거절도, 나의 휴식도 존중해줍니다. 가짜 인연을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진짜 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 문제에서도 좀 뻔뻔해지십시오. 모임 가서 지갑 먼저 여는 버릇, 이제는 고치셔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야 내가 한 번 더 내는 게 혹이었을지 몰라도 노후 자금 아껴 써야 할 지금은 사치입니다. 오늘은 각자 내자. 이번엔 김씨 자네가 좀 사게. 이렇게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돈 좀 안 낸다고 욕하는 친구라면 안 만나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남의 평판 때문에 내 지갑을 털지 마십시오. 여러분, 착한 사람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60년 동안 착한 사람으로 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좀 욕을 먹더라도 남들이 뒤에서 수군대더라도 내 속이 편하고 내 기분이 좋은 대로 사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의 제일 원칙은 도덕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의리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기분입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 단순하고 명쾌한 기준이 여러분을 60년 묵은 스트레스 감옥에서 탈출시켜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연습해 보십시오. 싫다, 안 한다, 못한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노후를 얼마나 자유롭게 만드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짓을 시작하십시오. 은퇴한 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깊게 겪는 마음의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울증입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일하던 분들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나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무기력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사회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으니 내가 살아있는 송장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오직 생산성이라는 가치 하나만을 쫓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는 일, 성과가 나오는 일,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만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세뇌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으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싶어 죄책감을 느꼈고 취미 생활 하나를 하더라도 남들 보기에 번듯한 것, 자격증이라도 하나 남는 것을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러니 은퇴를 하고 생산적인 일이 사라지자 내 존재 가치마저 사라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셔야 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특권이자 축복은
바로 그 지긋지긋한 생산성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목적 없는 순수한 놀이만이 인간을 구원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네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잠자리채를 들고 뛰어다닐 때 우리가 돈을 벌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무슨 자격증을 따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가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엄마가 밥 먹어라 부를 때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놀던 그 순간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했고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60세가 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의도적으로 돈 안 되는 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짓을 찾아서 하셔야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다, 주택관리사 공부한다 하면서 책상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평생 일했으면 됐지. 늙어서까지 왜 또 시험을 보고 점수에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그런 건 젊은 사람들 일자리로 남겨두시고 여러분은 이제 진짜 놀이를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정말 사소하고 남들이 보면 피식 웃을 만한 일들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맑은 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개미떼를 1시간 동안 관찰해 보십시오. 다 늙어서 무슨 청승이냐라고요?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작은 생명체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묘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고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의 기쁨입니다. 또는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셨다면 방구석 가수가 되어 보십시오. 음치여도 상관없고 박자를 놓쳐도 상관없습니다. 남들 앞에서 공연할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입니까? 방문 닫아 걸고 좋아하는 트로트 크게 틀어놓고 빗자루 하나, 마이크 삼아 고래고래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가사를 공책에 필사하며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것도 훌륭한 문학 수업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화가처럼 잘 그릴 필요 없습니다. 스케치북 하나 사서 손주 얼굴도 그려보고 우리 집 강아지도 그려보고 베란다에 핀 꽃도 그려보십시오. 삐뚤빼뚤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내 화풍이다 하고 우기면 그만입니다. 그 그림들을 냉장고에도 붙이고 현관에도 붙여놓고 혼자 키득거리며 웃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을 늙지 않게 만듭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이 먹고 그게 무슨 짓이야? 그게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그럼 당당하게 받아치십시오. 그래, 밥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나온다. 근데 재미는 나온다. 너는 돈 되는 일만 하느라 이런 재미 모르고 살지? 나는 이제 내 맘대로 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진짜 멋진 노인입니다. 세상에는 가격이 있는 것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는 가격이 있지만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몰입의 즐거움, 배꼽 빠지게 웃는 웃음은 가격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건 가격표가 없는 세상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취미를 갖되 제발 전문가처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잘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것은 놀이가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 그냥 즐기십시오. 대충 하십시오. 하모니카를 배우더라도 고향의 봄 한 곡만 불 수 있으면 족합니다. 그 어설픔 속에, 그 여유로움 속에 진짜 인생의 깊은 맛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을 웃게 만드는 가장 쓸모없는 일 하나를 저질러 보시길 바랍니다. 사장 머리 굴리지 말고 몸을 굴리십시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대부분 통장에 쌓인 돈이나 혹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명상, 독서 같은 정적인 활동을 생각하십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돈도 있어야 하고 마음 공부도 해야겠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아서 콧방귀를 뀌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이유 없이 우울하고 밤에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섭섭했던 일이 자꾸 떠올라 화가 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 하는 걱정에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울함과 공허함, 외로움 같은 감정들이 정말로 내 마음이나 정신의 문제일까요? 놀랍게도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굳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은퇴 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 중 얼마나 움직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 리모컨만 돌리고 계시거나 방구석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계실 겁니다. 사람의 몸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게 마련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활력이 떨어지니 당연히 기분도 축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처지니 생각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만 부정적인 과거로 후회스러운 기억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우울의 고리를 끊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은 머리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철학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운동화 끈 조여 매고 밖으로 나가서 30분 걷는 것이 내 정신 건강의 100배는 더 효과적입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싼 돈 주고 골프를 치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허벅지가 약간 뻐근하고 숨이 살짝 찰 정도로만 걸으십시오. 우리 몸은 신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육을 쓰고 땀을 흘리면 뇌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강제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우울하고 싶어도 땀을 흘리고 숨이 가쁜 상태에서는 우울하기가 더 힘듭니다. 걸으면서 발바닥에 닿는 땅의 단단한 감촉을 느끼십시오.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코끝에 닿는 흙내음, 눈부신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살아있다는 건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내 몸으로 느끼는 생생한 감각입니다. 방구석에 앉아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고민해봤자 정답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아이고 내 팔자에 하는 신세 한탄만 나옵니다. 하지만 햇볕을 쬐며 걷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단순해지면서 그래, 뭐 별거 있나? 밥 잘 먹고 잘 자면 그만이지 않은 긍정적인 마음이 절로 솟아납니다. 몸이 활기차면 마음의 근심은 알아서 짐을 싸서 나갑니다. 마음이 운전수라면 몸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녹슬고 바퀴가 펑크 났는데 운전수가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한들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60세 이후의 행복은 철학이 아니라 체력에서 나옵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여행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손주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체력이 곧 국력이라는 말이 있지요. 노년에는 체력이 곧 자존감이고 행복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걷기 힘들면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짜증만 납니다. 하지만 두 다리가 튼튼하면 세상이 내 놀이터처럼 보입니다. 오늘부터 제발 핑계대지 마십시오.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다, 허리가 아파서 못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아프면 쉬어야지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라고 한 게 아니라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 게 아니라 더 굳고 더 약해집니다.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나가서 햇볕을 쬐야 밤에 잠도 잘 오고 밥맛도 돕니다. 여러분, 생각은 줄이고 움직임은 늘리십시오. 정신 승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체력 승리하십시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은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오늘 흘린 땀방울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이라도 한번 쭉 펴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건 어떨까요? 그 상쾌한 공기 한 모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5장, 고독을 최고급 호텔처럼 즐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노년의 삶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주제, 바로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필연적으로 혼자가 되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마음을 나누던 친구들이 하나둘 아프거나 요양병원을 가면서 만남이 뜸해지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자기들 가정 꾸리고 사느라 바빠서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비춥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봐도 벨소리 한 번 울리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호소합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마치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혼자만의 시간이 과연 형벌일까요? 아니면 신이 여러분에게 선물한 마지막 휴가일까요?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고독을 찬양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가면을 쓴다. 오직 혼자일 때만 온전한 자신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연기를 하며 삽니까? 친구가 재미없는 농담을 해도 분위기 맞추려 억지로 웃어줘야 하고, 속으로는 화가 나도 체면 때문에 겉으로는 점잖은 척해야 합니다. 옷차림도 신경 써야 하고 말 실수할까봐 긴장해야 합니다. 이게 다 감정 노동이고 피로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자유의 시간입니다. 그 텅 빈 집을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을 위해 준비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실 한복판에서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춤을 춰도 비웃을 사람이 없습니다. 밥하기 귀찮으면 라면 하나 끓여서 냄비째 놓고 먹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소파에 벌러덩 누워서 코를 골며 낮잠을 자도 깨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부럽지 않은 자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아직도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주머니에 넣어놨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나 좀 안 찾아주나, 자식들이 전화 좀 안 해주나, 이렇게 남이 나를 채워주기만을 기다리는 삶은 필연적으로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던 전화가 안 오면 서운하고, 자식이 무심하면 원망스럽고, 친구가 안 만나주면 섭섭합니다. 왜 내 기분을 남에게 맡깁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나랑 노는 게 제일 재미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겁니다. 혼자 밥 먹을 때 물에 밥 말아서 대충 김치랑 드시지 마십시오. 예쁜 그릇 꺼내서 반찬도 정갈하게 담고 내가 좋아하는 찌개도 보글보글 끓여서 나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십시오. 김 여사, 오늘도 수고했어. 많이 먹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주십시오. 이게 바로 자존감 수업입니다. 혼자 영화관에 가서 팝콘 먹으며 영화도 보고 혼자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셔보십시오. 처음에는 남들 눈치가 보이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해보면 알게 됩니다. 아,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구나. 내가 이렇게 자유롭구나. 그 해방감을 맛보고 나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방해받고 싶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지내는 노인 주변에 사람이 더 모인다는 겁니다. 외롭다고 징징대고 자식에게 집착하고 친구에게 서운해하는 사람 옆에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혼자서도 취미생활 즐기고 표정이 밝고 여유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묘한 매력이 느껴집니다. 저 어르신은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하고 궁금해서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의존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맑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젊은 시절 가족 부양하고 사회생활 하느라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여러분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이제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책도 읽고 옛날 사진첩도 정리하고 나 자신과 대화도 나눠보십시오. 외로움은 내가 혼자일 때 찾아오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내가 혼자일 때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외로움이 아닌 품격 있는 고독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장, 인생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너무 오랫동안 비극의 주인공 역할을 도맡아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남몰래 눈물 흘리고, 돈 때문에 가슴 졸이며,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렇게 무겁게 살아왔습니다. 마치 내가 실수하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집이 망할 것처럼 전전긍긍하며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막은 끝났습니다. 60세부터 시작되는 인생 2막의 장르는 눈물 콧물 짜는 비극이 아니라 웃고 떠들고 춤추는 코미디여야 합니다.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인생 별거 없지 않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도 떵떵거리던 부자도 결국엔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가서 가져갈 수 있는 건 통장의 잔고도 아니고 아파트 평수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얼마나 즐겁게 웃다 갔는지 내 마음속에 남은 따뜻한 추억뿐입니다. 죽을 때 좀 더 아끼고 살 걸, 좀 더 참을 거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좀 더 즐길 걸,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걸 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니 제발 남은 시간만큼은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실수 좀 하면 어떻고 남들보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웃고 싶은 거 웃으면 그게 장땡입니다. 그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 누릴 행복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숨쉬고 있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면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저질러 보십시오. 장롱 깊숙이 아껴뒀던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평소엔 비싸서 손 떨리던 맛있는 음식을 나를 위해 사주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그래, 이만하면 잘 버텼다.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 맘대로 산다.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의 찌푸린 미간이 펴지고 진짜 황금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웠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글로 적으면 다짐이 되고 다짐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의무와 희생이 아닌 기쁨과 축제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과 가장 사이좋은 하루 보내십시오.